오늘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더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 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아지는 사람 말을 잘 듣고 훈련도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명령을 따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덜 똑똑한 건 아닙니다. 단지 배우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겁니다. 고양이를 더 똑똑하게 키우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탐색하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훈련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고양이는 높은 곳을 오르거나 숨을 곳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는 걸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습성을 잘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고하고 배우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캣타워나 선반을 배치해 고양이가 점프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높이를 오르내리면서 균형 감각과 공간 활용 능력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곳을 마련해주세요. 박스나 터널, 숨숨집 같은 공간을 제공하면 고양이는 숨었다가 나오는 행동을 반복하며 신체 조절 능력을 키우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새나 나뭇잎이 움직이는 걸 관찰하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죠. 이처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고양이는 혼자서도 지루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면서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장난감 놀이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보상을 얻는 놀이가 더 효과적입니다. 간식을 그냥 주는 대신 고양이가 직접 찾아야 하는 먹이 퍼즐을 사용해보세요. 발로 굴려보거나 입으로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간식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 장난감을 활용해 빠르게 움직이는 사냥감을 쫓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고양이는 목표물을 추적하고 점프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반응 속도와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공이나 가벼운 장난감을 제공해주세요. 발로 툭툭 치며 따라가면서 사냥감을 쫓듯이 움직임을 예측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놀이들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고양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해주면 고양이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 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집에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가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고양이는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호기심을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천, 종이, 고무 매트 같은 다양한 재질을 깔아보세요. 고양이가 걸어다니면서 발바닥으로 촉각을 익히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새소리, 빗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거나 TV에서 움직이는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시각적 추적 능력과 청각 반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주면 고양이는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탐색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배우지만 고양이는 스스로 탐색하고 해결책을 찾으면서 배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고양이를 더 똑똑하게 성장시키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왜 이렇게 배우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식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고양이는 이를 예측하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깨우기도 하고 특정 행동 뒤에 간식이 나온다는 걸 알면 그 행동이 반복되기 전에 미리 반응하기도 합니다. 즉 고양이는 이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걸 스스로 배우는 거죠. 강아지는 보상을 받으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양이는 보상이 없어도 특정 패턴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익히면 간식이 없어도 계속 활용하고 이전에 성공했던 행동을 기억하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시 시도합니다. 강아지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양이는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고양이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강아지는 무리를 이루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고양이는 혼자 사냥하면서 생존하는 방식으로 진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아지는 같이 하자, 고양이는 내가 해볼게 라는 스타일이죠. 고양이는 무턱대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면서 실수를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죠. 예를 들어 높은 곳에 올라갈 때도 그냥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거리와 높이를 먼저 계산하고 발판을 확인한 뒤 점프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다 보니 고양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길러온 겁니다.
고양이는 반복 훈련을 통해 배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대신 주변 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모으면서 학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강아지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고 보통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고양이는 거울에 비친 사물을 관찰하고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반사된 모습이 아니라 거울을 탐색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죠. 또한 고양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할 줄 압니다. 문을 열고 싶을 때 그냥 울며 보호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문고리를 밀거나 손잡이를 돌려보며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직접 경험하고 탐색하고 분석하면서 배우는 동물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분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고양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자극을 주면 고양이는 더 똑똑하고 영리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양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집에서 사는 고양이는 길고양이처럼 생존을 위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 물, 따뜻한 잠자리까지 모두 보호자가 제공해 주니까요. 굳이 스스로 학습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자극 없이 지내도 괜찮을까요? 사람도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면 답답하겠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루틴으로만 생활한다면 고양이도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양이를 더 똑똑하게 키운다는 건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양이가 더 풍부한 경험을 하도록 돕는 것에 가깝습니다. 고양이를 더 똑똑하게 키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봤을 질문이죠. 고양이는 사람처럼 말을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대신 몸을 움직이고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동물이에요. 저는 똑똑한 고양이보다는 스스로 세상을 탐색하고 배우는 고양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고양이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동물이니까요. 결국 고양이를 더 똑똑하게 키운다는 건 보호자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 아닐까요? 고양이가 충분히 움직이고 탐색하고 사냥 놀이를 하면서 본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과정을 돕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방법을 정리해보면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냥 놀이와 퍼즐 장난감으로 두뇌를 자극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 이런 변화만으로도 고양이는 더 활기차고 더 많은 걸 경험하며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작은 변화가 고양이의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보호자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고양이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고양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쓰다듬거나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고양이에게 어떻게 사과하면 좋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에게 사과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